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이 시작된 지 일주일 지났고요. 후보 간 치열한 경선 레이스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영남권에서 순회 토론회가 연달아 열립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죠. 유승민 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 부산 방문하셨고 지금도 부산에 계시죠? 예, 부산에서 지금 양산으로 이동 중입니다. 예, 이동 중에 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아닙니다. 예. 영남 지역에만 지금 책임 당원이 한 50%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꼭 잡아야 될 지역인데 어떻게 민심의 흐름을 읽고 계세요? 예, 저는 토론이 없는 날은 주로 당원들 열심히 찾아뵙고 제가 후보가 돼야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그 점을 이렇게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예. 머닝투데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1일, 12일 조사했고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가 18.2%, 2주 전 같은 조사에서 13.5% 기록했는데 4.7%포인트 상승했고요. 홍준표 후보가 31.2%, 윤석열 후보가 30.1%. 이게 지금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네요. 유승민 후보가. 예, 저는 일반 시민 여론조사는 빠르게 제가 따라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당원들의 이 투표도 50% 반영이 되니까요. 예, 당원들 마음을 특히 젊은 당원들 마음을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11월 5일인가 그렇게 되면은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 아쉬우실 것 같은데 막 따라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 전략은 어떠신가요? 지금 막판 전략은?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모든 이 점은 하나로 그냥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면 이재명 후보를 이길 거냐. 이게 정권 교체하고 직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 여론조사나 투표에 응하는 시민과 당원들도 바로 그 점만 이제는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선 경쟁력이죠. 저는 그 점에서 강하다. 그 점을 최대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1대1 토론회 저도 다 봤는데요.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예, 괜찮았습니다. 주로 원희룡 후보하고 저하고 1대1 토론을 지난번에 했는데 서로 간의 정책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주로 정책 토론으로 했습니다.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4명이 토론하는 게 이제 주된 토론인데 중간중간에 3명 저도 돌아가면서 다 후보별로 1대1 토론을 하는 이 방식도 새로운 방식인데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는 윤석열 후보하고 1대1 토론, 다음 주에는 홍준표 후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어떤 판세 양상이 2대2로 홍준표, 유승민, 그다음에 원희룡, 윤석열 이렇게 묶여지는 것 같은 그런 연대 분위기가 나오는데 그건 느끼십니까? 그걸 갖고 무슨 윤원 깐부고 홍유 깐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아닙니다. 어젠가 그저께인가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에 대해서 자기는 완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4명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 그중에 1명을 뽑는 건데 저는 끝까지 치열하게 공정하게 당당하게 경쟁해서 1명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중간에 무슨 단일화를 한다 아니면 편을 이렇게 같은 편을 한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정직 2개월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행정법원에서 판결 나온 거. 그걸 대답을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회피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인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 뭘 간섭하고 막 그거를 막 심하게 항의하고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비록 1심이지만 거기에 대한 정치인의 생각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건데 원희룡 후보가 끝까지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그 징계가 정당했다는 그 판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걸 보고 제가 답변을 피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선 리스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도덕성과 관련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하게 보십니까? 예, 본선 리스크가 있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 거냐 그런 비전과 정책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는 뭐 대통령의 어떤 무능이냐 유능이냐의 능력에 관련된 문제고 또 하나는 도덕성이나 품격이나 그런 대통령의 자질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저는 경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걸 네거티브다 그러시는데 그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죠. 근데 근거도 없이 인신공격을 하고 허위 비방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나 도덕성이나 자질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 뭐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리스크가 상당히 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과 가지고 이 리스크가 크죠.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후보님은 그 순간순간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고 재미있는 분인데요. 예. 그분이 이 말이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 예. 그리고 그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저나 문재인 후보나 당시 홍준표 후보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조사한 걸 보면 이 말한 것 중에 이래 나중에 팩트가 아닌 거 거짓으로 드러난 게 1등이 홍준표 후보였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안에 사실이 아닌 그런 이야기를 잘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홍준표 후보하고 1대1 토론할 때 좀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주호영 의원은 윤석열 캠프로 갔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홍준표 캠프에 갔어요. 그러면 네. 어떤 영입을 다른 분들을 해서 유승민 후보도 어떤 새 과시 뭐 이런 거를 하실 계획입니까? 전혀 뭐 그런 생각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막판에 이리저리 캠프에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그거 줄서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이미 저와 오랫동안 뜻을 같이 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당내 많은 의원님들께서 마지막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에 과연 누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거냐 모든 게 거기로 압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본선 경쟁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토론회를 쭉 보면서 느꼈던 건요. 네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그 유권자도 있는 반면에 뭔가 환타지나 이미지나 뭐 카리스마나 뭔가 기세를 원하는 그런 유권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승민 후보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거는 다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어떤 그런 세불리기랄지 뭐 이렇게 같이 가자는 어떤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쪽을 전략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구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게 이제 제가 지지도를 이렇게 지금 빠르게 따라잡다 보니까 그동안 뭐 낮았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를 불리는 거를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이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그 사이에 개혁 보수를 꼭 하고 싶다.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와 같이 뜻을 했던 동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이준석 당대표도 그랬던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같은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바깥에서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보기보다는 훨씬 더 저를 도와주는 동지들이 많습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국감 그다음에 수요일도 국감에 나옵니다. 지금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강점도 많은 분인데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에는 그 정책적인 측면은 너무나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격이나 자질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정말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하고 그런 분하고 붙어서 정말 이겨내려면 정책도 준비가 잘 돼 있고 TV 토론도 강하고 그리고 도덕성이나 자질에서도 완벽한 사람이 나가야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게 감히 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이야기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정책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제가 늘 이야기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거죠. 예컨대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런 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예컨대 그걸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주택을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까지 드린다. 이런 정책들은 완전히 그냥 저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선거에 위력을 발휘할 거라고 이재명 후보는 믿는 모양인데 저는 문재인 정권을 4년 반을 겪어보신 국민들께서 지금 부동산 일자리 문제 겪어보신 국민들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께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아주 달콤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에 쏘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분들께 호소하는 완전히 다른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의 정책을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저는 부동산은 기본주택 같은 그런 로또식의 부동산은 안 하고 부동산은 딱 세 가지입니다. 저는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고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규제 풀고 특히 지금 대출 규제를 줘오고 있는데 예. 저는 1가구 1주택 그걸 원하는 분들한테 대출 규제는 그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자리에 있어서도 문재인식 내지는 이재명식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 경제 이렇게 새살이 돋아나서 우리 경제가 성장해서 나오는 좋은 일자리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과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한 다음에는 모든 전력을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는데 하는 거고 거기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그걸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예. 혁신인재를 양성하면 우리 경제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년 내내 올인할 생각입니다. 그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상황이랄지 또 잘 아시겠지만 가계빚을 져서 대출을 통해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예.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예. 이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무주택자가 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니면 전월세를 위해서 예. 그거는 실수요기 때문에 그런 대출까지도 이렇게 집값을 올리고 전월세를 올려놓고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무주택자가 집을 마련할 때 내지는 전월세를 구할 때 거기에 필요한 대출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경선까지 2주 정도 남았고요. 어떤 전략을 그렇습니다. 세우고 계신지 끝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예, 끝내겠습니다. 예. 예,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를 진짜 원하신다면 저 유승민이 살아온 길, 정치를 해온 길, 제가 얼마나 신뢰를 중시하는지 또 품격 있게 정책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걸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시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유승민을 지지하셔서 저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정권 교체 꼭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예. 대선 경선 예비 후보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최고의 정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만납니다.